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가 임박한 오늘 한동훈 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긴급 토론회를 열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의 보안 수사가 폐지되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길이 막히고 결국 피해자만 고통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 수사는 검사의 권한이 아닌 피해자를 구제할 의무라는 점도 재차 강조됐습니다. 한 의원은 당당하다면 토론에 응하라며 민주당 측의 불참을 비판하는 한편 본회의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끝까지 국민께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막 시도하잖아요. 공소 취소는 1심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소기각의 판결은 2심 이후에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수사가 무리했다고 판단되면 대단히 불확정적이고 재량의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무죄까지 안 가고 공소기각을 판결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항을 몇 개 더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개정안의 327조에다가 신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중대한 위법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되게 애매한 얘기 아닙니까? 이미 민주당에 의하면 민주당 사람들을 기소하는 건 다 소추 재량권을 일탈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끼워 넣어서 법원을 압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공소 취소가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에 사후에라도 퇴임 이후라도 감옥에 안 가는 플랜 A라면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 게 플랜 B고, 그리고 이렇게 공소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 C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지금 제도의 동기가 이런 불순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김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적어도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법사위가 또 논의가 되겠지만 이것도 그냥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소 기각 조항을 집어넣는 이걸 넣었어요. 갑자기 넣었어요. 사실은 그 입법 절차라는 게 지금 엉망이어 가지고요. 문제가 심각한데 이 두 개를 이제 새로 집어넣은 것은 상당한 의도가 보이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대단히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 현저히 일탈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이제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될 문제라서 이렇게 그냥 막연히 금방 이렇게 집어넣었다 뺐다가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대충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다 들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보안 수사권 관련. 근데 이게 대표님 공소 취소 문제, 공소 기각 문제는 보안 수사권 말고 형사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조금 다른 주제죠. 연결이 될 수 있나요? 검찰의 수사를 완전히 없애는 조항으로 보안 수사를 없애는 게 지금 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중간에 디저트 같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이 디저트가 그냥 디저트급이 아니라 완전히 또 새로운 국면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안 수사라는 거가 폐지하냐 아니냐는 거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죠. 예. 저는 이 조항은 그 급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날 쓱 들어간 거예요. 어떤 공론화 과정과 논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사사법 제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가 되면 대단히 정합성도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이걸 신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하고는 별개인데 별개의 핵폭탄을 또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논할 때 일단은 보안 수사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갖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본 거고요.
자,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가? 뭐 누구든 어떤 법이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 피해를 보는 대상자와 이익을 보는 대상자가 사실은 사회적 이 분류 기준에 의하면 힘의 유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김 박사님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본다, 피해를 본다라고 보십니까? 오늘 토론의 제목이 범죄자의 편에 설 거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 이 보안 수사 부분에 대한 이제 법 개정 개폐가 결국은 이제 범죄자의 이익이 되고 반면에서는 이제 피해자의 불이익이 될 것이다. 피해자의 더욱 큰 피해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오늘 토론회의 문제 의식인데요. 예컨대 이제 이 보안 수사 폐지,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 권한에 대한 그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도 역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주장은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국민의 이익이라는 것은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과 그 물적 기반, 인적 기반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결국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정작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매우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익입니다. 반면에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은 역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즉 검찰과 경찰의 적절한 이 보호 서비스가 없이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피해자가 바로 그 국민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시스템적인 장치들이 보안수사요구권으로 대표되는 그 장치들이 허물어질 때 결국 이익을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즉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보는 게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해를 보는 국민에 대해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는 분들도 얼마나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제가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컨대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이 피해자 보호 조치의 강화를 이 염두에 두고 예컨대 뭐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 전권 송치를 규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7대 범죄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여성, 아동, 노인 학대 범죄 하나, 그다음에 성범죄 중에 성인 대상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하나, 그다음에 가정폭력과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스토킹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피해를 받는 국민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봐달라고 그 호소하는 그런 그야말로 민생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오히려 폭행, 사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다 빼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기 선에서 끝내지 않고 전부 검찰청에 일단 보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이냐면 경찰이 그러면 다 자기네가 책임지지 않고 검찰에 보내죠. 검찰은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 송치받은 약자 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시민들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보안 수사도 그러면 중수청에다가 사회적 약자 대상 보안 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로 넘겨라고 합니다. 아니 피해자들은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일단 송치받은 검사가 수사를 안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80년 동안 수사를 해본 사람인데 자기가 빨리 수사를 끝내서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또 억울한 가해자가 있으면 억울한 가해자로 하여금 빨리 형사법 체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중대범죄 수사를 하라고 새로 설치하는 중수청에다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수사를 또 따로 맡긴다고요? 그러니까 보안수사 폐지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자꾸 두고 정작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자꾸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이고, 뭐 아까 법무부에서 우수 사례라고 이제 우리 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보안 수사가 없다고 해서 약자만이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보안 수사가 없어지면 경찰에 뭐 예를 들자면 뭐 물론 잘하는 수사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제대로 안 되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문제되는 몇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장윤기 사건을 위시로 해서 그런 이 중대범죄의 경우는 물론이고 또 이제 뭐 사기 범죄라든지 일반 뭐 사소한 범죄라 하더라도
보안 수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그들 모두가 피해자가 되거든요. 꼭 약자뿐만이 아니고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만약에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검찰도 뭐 그걸 스크린을 할 기회조차 없이 그래서 뭐 이제 뭐 불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기 있는 저희들 모두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꼭 약자라서가 아니고 그러면 결국 범죄자들의 만능 사회가 되고 어느 법관 얘기처럼 우리나라는 사기 천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약자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뭐 전권 송치나 보안 수사 이건 사실은 저는 뭐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이 처방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 7대 전권 송치라는 건 형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법에다 앞으로 넣을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은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보안 수사 요구권도 대안이 아닌 게 보안 수사 요구권이 이미 있습니다. 10개의 대책 중에서 7개를 없애는 게 나머지 3개가 대책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7대 전권 송치 자체도 정말로 현실을 아무도 모르는 서영교 같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7대 범죄라는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특정 성폭행 이런 죄명별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가 뭐 노약자라든가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호하자는 뭐 아름다운 얘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보이스피싱을 장애인 상대로 하거나 노약자 상대를 하거나 노약자 상대로 폭행하고 노약자 상대로 사기치는 거 이게 노약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기나 폭행 같은 거는 죄명별로 나누기 때문에 싹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현실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충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첫째, 그 목적 자체도 반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가 당하는 범죄가 죄명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폭행 이런 건 다 빠지는 거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누구 사기 범죄가 있거나 성폭행 범죄가 있으면 그거 하나만 있습니까?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착취도 하고 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사람 가지고 나중에 보안 수사할 때 요 성폭행 관련한 것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 동기가 다 연결되고 사기라든가 절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연결되는데 이건 안 해본 사람이 대충 맞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죄명 하나만 덜렁 송치되는 경우가 오히려 적습니다. 둘째, 이 취지는 피해자의 중심으로 이런 피해자가 있었을 때 사회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의미일 텐데 현실로 가봅시다. 피해자가 이렇게 특정되지 않고 불특정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뭐 회사에 대한 뭐 문제들 그리고 질서를 움직이는 문제들 그리고 뭐 뇌물을 받는다든가 뇌물 받으면 에브리바디 해피 아니에요? 주는 놈 받는 놈 관계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작은 범죄입니까? 주가 조작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건 오히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없는 범죄일수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를 뺄 이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화이트 칼라 범죄를 뺐다. 아니 민주당 의원들은 좋겠죠. 돈 받아도 보안 수사 대상 안 되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국 이 제도는 첫째 사악하고 둘째 무능합니다. 현실을 모르고 만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사실 피해는 불특정 다수,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그런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서두른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왜 어떤 이익을 진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서두를까?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예. 저는 제사상 위에 돼지머리를 빨리 올리고 싶은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찰의 실을 말려서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자기들이 뭐 검찰 수사로 뭐 감옥 간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또 검찰 수사도 받고 있으니까 빨리 이 재단 위에 검찰 실이 말렸다라는 얘기를 돼지머리를 올리고 싶은 저는 그런 욕심이고 그게 전당대회 시기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는 전 민주당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 그렇게 피해를 받습니까? 돈 받아서 감옥 간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국민들이 민주당이 검찰의 피해를 받았다는 가스라이팅에 몇십 년째 이렇게 아이고 네 마음을 위해 이런 스탠스를 가져줘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이 문제가 불거진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사실 10월 2일부터 검찰은 없어집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상대로 복수한다. 뭐 강력 지지층을 상대로 해 이런 그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건데 이것도 완전히 유령을 상대로 한 섀도우 복싱입니다. 10월 2일부터 검찰은 없어져요. 그런데 왜 검찰을 상대로 복수를 합니까? 검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복수하는 대상은 민주당이 착각하는 것은 민주당이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닙니다. 장윤기 피해자 이채원이고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예요. 왜 자기들의 복수심을 엄한 데다가 풉니까?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이 뭐 이거 가지고 눈알 깜짝해요? 그러지 않거든요. 보안 수사에 임무를 덜어주면 오히려 웰빙하게 될 거예요. 저는 민주당의 이런 식의 행태로 피해보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하면 문제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보안수사권 폐지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최근에 다시 불거진 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진 거예요. 국민의힘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거 정말 큰일 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회에서 선명성 경쟁이 붙은 거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래 일단 돼지머리 위에 10,000원짜리 꽂고 올리자를 김민석 정청래 쪽에서 더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주술을 하고 자기들끼리 부흥회하면 괜찮은데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서민과 약자들이 고통받을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강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사실 그 2022년 이후에 형사소송법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었잖아요. 뭐 잘 아시다시피 검수완박부터 시작해서. 근데 사실은 이 바뀐 규정에 의해서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무도 검증한 바가 없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일선에 있는 변호사들, 특히 이제 피해자 대리하는 변호사들 말씀 들어보면 사건이 너무 지체돼 가지고 지금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그 통보를 받았다는 그런 비명이 정말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히 이제 현재 소송법이 검사의 보안 수사가 지금 사실은 핵심적인 일종의 전쟁 어떤 지점이 돼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검사의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저는 보다 큰 본질적인 문제고 그것은 이제 헌법에 저는 위반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완전히 물밑에 가라앉아 있고 보안 수사만 자꾸 얘기가 되는데 이건 우리 한 의원 말씀처럼 뭔가 목적이 없으면 이렇게 입법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특히 형사 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 좋게 범죄에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목격하거나 우리가 범죄를 범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 걸 당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지 만약에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연루되어 있으면 자기의 일상은 굉장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지금 무슨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섬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마구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고 저는 이제 평소에도 국회의원의 입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만 있고 제가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분명히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은 사실 아무 생각 안중에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검사 신분이 보장된 검사의 수사가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은
뭐 이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도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오늘 우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김병기 의원 사건을 문제 제기한 그 보좌진들이 국민권익위에 수사가 너무 지연돼서 국민권익위에 뭐그 수사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진정인가를 냈다는 보도를 우연히 봤거든요. 결국은 소위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은 저는 사건의 저수지가 될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뻔히 알고 있잖아요. 지금 말을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건 정말 신중하게 토론을 거듭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이 목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뭐 우리 모두 다 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저만 모르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거 아닐까요? 되게 죄송하네요. 이거 아닙니다. 예, 뭐 저도 연구하는 사람이라 정치적인 배후에 깔린 목적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 예를 들자면, 예를 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소위 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추는 것 갖고도 사회적인 수기를 거치잖아요. 시민들의 이야기를 두루두루 듣고 차분히 앉아서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과연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겠냐, 도움이 안 되겠냐 논의랍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좌우하는 이 논의를 소위 수기 없이 사회적으로 차분히 앉아서 논의하지 않고 이렇게 서둘러 하시려는 분들의 목적은 모르겠으나 그분들도 알 겁니다. 이거 천천히 차분히 앉아서 생각하면 자기들도 이게 문제라는 걸 알 거라는 걸 본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목적은 이제 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안 물어보고 이게 지금 아까 정치인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이게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정치인들 말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법조인 중에서도 뭐 형사 변호사라든지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당연히 그 비즈니스가 아주 흥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사 사법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놈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과거는 어땠냐면 경찰이 수사해요. 검찰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견제가 되고 경찰이 수사하면 자기가 기소를 못하니까 그 결과를 다 보내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통로에서 불기소장도 다 받아보고 기소되고 다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다가 동전을 넣던 간에 검찰이라는 자판기 통로에서 뭔가 캔을 받던 아니면 뭐 결과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얼마 전에 진중권 교수님하고 토론하기 전에 이 법을 다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아는 기분이었는데 제가 오늘 좀 전에 다시 봤어요. 저도 헷갈려요. 저도 어디로 갔었을 때 어떤 알고리즘을 거쳐서 여기까지 가고 그리고 나오는 통로도 달라요. 경찰이 불송치 통지를 보내기도 하고 재정 신청도 해야 되고 내가 해놓으면 사건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잡하면 돈이 듭니다.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복잡하면 불안합니다. 지금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 없는 사람은 체념하는 나라가 됩니다. 민주주의가 태동되기 훨씬 이전부터 가장 중요한 건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이 시스템이 어떤 나라에서나 원시시대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퇴보한 겁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부연하자면 아까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늦게 사건 지연된다고 하셨죠? 맞는 말인데 변호사 사건이 그러면 일반 사건은 어떻겠어요? 일반 사건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자기 사건에 대해서 형사 사건에 대해 피해를 보존받는 것을 체념하게 돼요. 그런 나라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유는 돼지머리 한번 올리고 알량하게 표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이유로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글 쓰면 서영교 위원장이 거짓말쟁이 뭐 이렇게 앙탈 부리듯이 올리잖아요. 그래놓고 정작 제가 지적한 긴급체포 승인의 문제는 슬쩍 뺐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뜻이죠. 웬만하면 저한테 악마에게 무릎 꿇고 싫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렇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구멍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무능해서 시스템을 망치는 것도 큰 죄예요. 그런데 알고도 망치는 건 죽을 죄입니다. 이 사람들 저는 정말로 이거 어떻게 이 죄과를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00% 확신해요. 서영교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왜 못 나오냐? 제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자, 서 의원님, 여기서 이런 사건 여기서 이렇게 접수하면 지금은 어떻게 됐죠? 그럼 그냥 거짓말쟁이 이럴 것 같아요. 모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법무부 장관하고 몇십 년간 이 역할을 했던 사람도 저도 모르겠어요. 센 척하려고 아는 척하지만 몰래 찾아보고 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왜 이렇게 가죠? 심플하고 괜찮은 시스템이 있었고 잘못은 고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의 잘못은 고치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전권 송치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보안 수사 문제는 칼로 찔른 사람한테 빨가냐 바르냐 안 바르냐의 문제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마지막 정점을 찍고 여기 전선이 만들어졌으니까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검찰이 민주당 당신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돈 안 먹고 감옥 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해요 진짜? 북한에 돈 갔잖아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하다 하더라도 왜 그 억울함을 엄한 국민들한테 피해를 전가시킵니까? 왜 보복을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저랑 싸우지 못하고 그냥 왜 김진주나 이채원 가족들한테 보복을 전가시킵니까? 민주당들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야지를 먹어도 나오지도 못해요. 할 말도 없거든요. 예, 교수님. 이 제도의 복잡함을 우리 한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과거에는 굉장히 단순했거든요. 검사, 경찰 뭐 다 수사할 수 있고 검사가 수사 지휘하고 그 뭐 범죄의 죄명이나 이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어디든지 가서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고소하면 사건이 다 처리가 됩니다. 지금은 공수처라는 그 빈공자의 수사할 때 그 숫자 쓰는 빈 수사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뭐 공수처, 그다음에 뭐 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 만든다고 하죠. 뭐 검찰청법에서 이미 이제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 놓고, 그다음에 또 국가수사본부 있죠. 경찰 있죠. 도대체 어디가 어떤 수사를 담당하는지 잘 모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여러분들 살인죄는 중대범죄일까요? 아닐까요?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몰랐는데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면은 이 소위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범죄를 수사하다가 뭐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여기에 그게 엮일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살인 말고 중대한 범죄가 뭐가 있죠? 거기 있는 게 무슨 뭐 공무원에 관련된 범죄라든지 뭐 또 보니까 또 법 왜곡죄는 또 조문 하나 떨렁 거기다 집어 넣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거의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대범죄수사청에 살인죄, 상해죄 뭐 이런 범죄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의 복잡함, 이것은 학자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뭐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신 분 지금 그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도 모릅니다. 소위 이 검사의 수사 범위와 관련돼서 뭐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A 범죄를 수사하다가 경찰이 송치했을 때 A 범죄를 수사하다가 또는 원래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인데 A 범죄를 수사하다가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 원래 수사를 할 수 없어도 수사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해석을 둘러싸고 1심, 2심, 대법원이 다 달라요. 그게 이제 작년에 최초로 대법원 판결이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1심, 2심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원조차도 이 죄명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것은 법원도 이 직접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해서 기소했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어요. 왜? 수사 권한이 없는 네가 왜 수사를 해서 기소했느냐? 그럼 범죄자는 이제 그 범죄는 일단 물론 다시 뭐 기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복잡한 제도의 수혜자는 범죄자입니다.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뭐 예컨대 학자 입장에서 가까운 미래에 지금 진행된 개혁을 예컨대 평가를 한다고 하면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요? 과감한 개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하게 될까요? 성급한 개혁으로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평가를 할까요? 평가할 때의 기준은 우리 학자들은 실익을 얘기합니다. 실제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이제 비교 교량한다고 견주어 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사법 체계를 개혁을 해서 더 체계가 복잡해져서 국민들이 보호를 받고자 해도 보호받기가 더 불편하게 됐다. 그래서 피해는 더욱 커진다. 이렇게 하면 불이익이 큰 거잖아요. 그다음에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익은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불이익은 높고 편익은 적으니까 실익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가까운 미래에 가까운 장래에 평가를 하게 되면 실익 없는 개혁이고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보안 수사권 없앤다고 얘기를 하면서 약자 대상 범죄의 제출권과 검찰 송치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 의견 제출권,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 대상 확대하고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을 보장하고 뭐 사실관계 확인권을 뭐 준다. 하나하나 좀 전 진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수사는 아닌데 수사 같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무도 아닌 것이 원래 풀도 아닌 것이. 구속 사건이 와면 얼굴을 못 봐야 돼요. 그것도 수사거든요. 근데 수사는 못 한다면서 사실관계 확인한다? 뭐 자잘한 건 확인도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일종의 무알콜 소주 같은 얘기예요. 그래놓고 거기서 확인된 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걸 검사가 왜 합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딱 거기서 뭐 질문하면 거짓말쟁이 하는 수준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냥 뭔가 하나 넣어놓으면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이 사람들이 와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80년간 써왔던 제도예요. 80년간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줘 아주 근간이 됐던 제도인데 여기가 비어 있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보도 듣도 못한 이상한 단어를 우리는 2026년 7월 29일에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전에는 없던 단어입니다. 그게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서영교 의원도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은데요. 그냥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통과시켜야 하니까. 왜 7월 30일이냐? 이거는 너무 안 좋은 이슈니까 8월 17일 전에 빨리 한 다음에 다음 이슈 넘어가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건 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저는 아까 말씀 괜찮으시면 이제 그거 이 견제와 그 균형의 원리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장윤기 사건 유명하니까 그걸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장윤기라는 사람의 아버지, 그 사람 입장으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 아들이 살인자가 됐어. 근데 어차피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성적인 범죄의 목적이 보입니다. 이거 아직 경찰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선을 넘어서 이걸 어떻게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거 나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다 같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선을 넘는 것을 자제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선을 넘은 거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선을 넘어도
걸리지 않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을 넘는 불완전한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떤 제도가 있더라도 이 선을 넘는 사람은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 선을 넘어도 걸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이거는 많은 사람이 이 선을 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이라든가 검찰은 엄청나게 정의감이 있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고 욕망을 잊고 가족이 우선이고 자기 이익이 우선인 일반적인 DNA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질과 날줄을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그 시질과 날줄을 딱 끊어버리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안들은 무슨 뭐 중수청이 견제하느니 상급자가 아니 그거 다 경찰이잖아요.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부서만 만드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몇백 년 동안의 인류가 고안해서 만들어둔 시줄과 날줄의 견제와 균형의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냥 서영교 같은 사람이 덜렁 이러면 돼라고 하루 만에 던지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끝까지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짓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로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 저도 굉장히 끔찍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밝혀지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된 이유는 견제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뭐 일부에서는 뭐 지금 경찰이 그래가지고 수사를 다시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보안 수사권 없으면 나름대로 기능을 제대로 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면 다 해결될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진짜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 열거하신 그 피해자 의견 진술권이라든가 수사기록 열람권이라든가 사실관계 확인권, 이게 근대 검찰 제도가 생겨서 이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공무원이 국민들을 보호해 주던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피해자가 자기가 다 조사하고 자기가 다 기록 만들어서 법원 앞에 가서 기소를 해야 됐습니다. 그걸 이제 사인소추라고 하거든요.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근대 100년 동안 쌓아온 형사사법 제도를 다시 전근대로 돌아가서 개인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네가 능력 있으면 변호사를 구하든 탐정을 구하든 해서 당신이 저 기록 찾아서 당신이 조사해서 당신이 기소를 하세요. 이런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레토릭을 쓰자면 아니 우리 현대 형사사법 체계를 100년 전으로 다시 되돌리자는 얘기나 다름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뭐 사실은 뭐 같은 생각인데요. 뭐 이제 보안 수사를 없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뭐 보안 수사 실효성이 없다, 보안 수사는 뭐 몇 건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또 일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한 것이 건수가 많지 않다. 지금 뭐 법무부는 이제 우수 사례도 만들었습니다. 89.9%를 주장을 하죠. 경찰청장 지금 그러니까 대리라는 게 아니고 대행인가 대행하시는 분이 여기 다 대행이에요. 89.9인가? 경찰이 예, 맞아요. 89.9고 1.1%만 얘기를 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11.1이 되죠. 11.1인가요? 뭐, 예. 하여튼 그 10% 미만 하여튼 굉장히 적다고 얘기를 이제 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실제로 어느 학교에서 이제 현직 경찰이 이제 질문한 내용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그 적은 것은 보안 수사가 필요 없다는 건가? 설령 한 건이라도 만약에 보안 수사가 필요하고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저는 그 한 건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되고 그 한 건의 범죄자가 운 좋게 보안 수사가 없는 상태로 뭐 기소가 돼서 뭐 가벼운 형을 받거나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뭐
성폭력 목적의 살인이 아닌 걸로 기소가 돼서 뭐 그 사형 무기밖에 없는 그런 범죄가 아닌 뭐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한 살인죄로 처벌받고 이런 건 한 건이라도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 건수의 다과라든지 또는 범죄 자체의 뭐 경중, 뭐 누차 얘기하면 결코 그런 걸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정도의 건수는 뭐 무시해도 되나? 아니 그 정도의 건수는 뭐 그냥 지나가도 정의로운 건가? 아무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뭐 건수의 다과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전혀 저는 관점을 잘못 잡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잘못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하는 거 기준으로 하면 적은데 와서 몇 가지 확인하고 불러서 물어보고 일단은 기소하기 전에 불러서 대부분 물어보거든요. 그게 다 보안 수사예요. 그 기준으로 보면 기소하는 거 대부분 보안 수사를 합니다. 그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피의자를 불러서 구속 피의자 불러서 너 맞아? 라고 물어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보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보안 수사를 해서 과오가 드러날 수 있까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건이 왜곡되는 게 장윤기 사건처럼 의도적이고 사악한 조작을 통해서 조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인간이 게으르고 태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굳이 내가 봐야 되지만 본 걸로 하자라고 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공부 안 하고도 했다고 하고 이러잖아요. 검사, 경찰 모두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테마는 다 어느 곳에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결과물이 다른 사람에서 얼마든지 검증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으면 그 테마의 정도가 당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은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도 틀리지만 저는 이 문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거 몇백 년 걸려서 여기까지 이런 견제와 균형의 시줄라줄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게 검찰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것이 국왕이 데리고 있는 권한이니까 이걸 뭔가 준사법기관으로 통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때로 돌아가자 100년이 아니라 300년 전입니다. 돌아간다? 근데 돌아갈 이유를 설명하면 모르겠어요. 이유를 와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뭡니까? 복수심의 만족 이런 거 말고 그런데 그 복수심 자체도 가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한번 대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뭔가 이걸로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김학의 사건 같은 거 막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하죠. 자, 그 문제는 이 사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기소권에 관한 문제고 영장 청구권에 관한 문제죠. 그럼 그걸 건드리든가요. 그걸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그런 논거를 대려면 지금 이 보안 수사의 문제가 그것과 그런 식의 문제들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상황이 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고 한국갤럽에서 61% 민주당 지지자 포함해서 반대하느냐면 이건 진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법안을 딱 보면 철저하게 범죄자에게 감정이입이 돼 있어요. 자기들이 감옥에 많이 갖고 수사를 많이 받아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자기가 수사받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겠다는 감정이입이 딱 돼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한 번만 감정이입이 돼 보세요. 100만 원, 200만 원 떼이고 돈 받아주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검찰이 대행으로 해서 증거 찾아주고 이런 시스템 서비스를 누렸던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서비스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이건 서비스예요. 그 서비스가 80년간 제공돼 왔는데 그 서비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저는 그래야 될 이유를 설명해야죠. 그런데 그래야 될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수로 통과시키겠다?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한테 정말 심판받게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작년 기준으로 사건이 158만 건 발생했는데 경찰이 검거한 사건은 127만 건 정도로 89.1%를 경찰이 수사한다. 이 얘기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26년 7월 20일 정례 간담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교수님, 근데 예, 이상입니다. 근데 그건 검거잖아요. 여기 그렇죠? 검거라고 돼 있어요. 그럼 경찰이 검거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경찰이 검거한 게 89%라는 거하고 보안 수사가 적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통계는 그냥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안 수사는 대부분 다 해요. 그거 없이 어떻게 간이 크게 그냥 기소를 해요. 왜냐하면 재판에서 이 유죄를 받아야 돼요. 저는 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관점을 바꿔서 장윤기 사건이 유명하니까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광주지검의 모 부장검사가 열심히 보안 수사를 해서 뭐 밝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뭐 미담 사례로 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을 그 검사가 그냥 간과했어요. 바빠서.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밝혀냈어요. 그러면 그 검사는 죽습니다. 거의 뭐 매장당할 거예요. 그게 바빠서 못했다는 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에게 무슨 책임이 있었냐? 보안 수사를 할 임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사는 왜 그렇게까지 밤잠 안 자면서 하냐면 뭔가 이상하면 촉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터졌을 때 자기가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사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은 잘했으니까 박수 받지만 놓쳤으면 엄청난 책임충을 받게 돼요. 나중에. 그런데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원래 그걸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김모 부장검사는 그러면 이걸 간과하더라도 전혀 책임이 없어요. 자기가 그걸 할 책임이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어떻게 봤냐면 사건을 되게 열심히 피해자의 편에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판사처럼 예스와 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심적 부담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잘 암장 사건이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암장 사건에 대한 책임 주체가 하나의 큰 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수님 혹시 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말씀드리니까 바로 당연히 하셔야죠. 그래서 손든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플로어에서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리고 그 전에 장관하실 때부터 알고 있는 철학에 따르면 사실은 당연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궁금한 건 왜 검찰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아니하고 너무 뻔한 결과를 알 텐데 당사자들이 그리고 법무부는 왜 보고서밖에 보내지 않는 건가요? 지금 그들이 협조하지 않고 지금 이 법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검찰은 이미 자살했다고 생각해요. 항소 포기로 이미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라든가 그런 위치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다 이걸 걸어놓은 이유도 이걸 저한테 보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하면 남자. 자, 제목은 더럽게 멋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틀렸다는 걸 자기들도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는 자는 오늘에서야 뭐 이상한 문건 뭐 입장을 하나 냈어요. 저는 검찰이란 기능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의 검찰 구성원들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초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검사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도 일상을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거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더 찬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날밤 까면서 밤새서 이걸 찾을 의무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경찰이 갖고 오는 사건이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객관적인 제3자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판사들이 그런 하듯이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없어지게, 그러니까 피해자를 편들 만한 큰 권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검사들 중에서는 저는 이거는 그래 어차피 이 상황에서는 굳이 괜히 찔끔 남겨놔서 어차피 다른 것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이 영역으로 이것까지 붙여서 일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없애고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로도 제가 얘기해봐도 그렇습니다. 한 마디만 더 보태면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쇄살인이 늘 겁니다. 암장 사건이 늘 거예요. 아까 강동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살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맞아요. 예, 지금 이은혜 사건이나 고유정 사건 같은 거 무지하게 많이 늘 거예요. 연쇄살인은 늘지만 연쇄살인이 통계로 잡히는 건 줄어들겠죠. 예, 뭐 하실 말씀. 예, 그 지금 저희가 1시간 넘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소 기각에 관한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죠. 공소 기각에 관한 거 우리 한 대표님부터 먼저. 그러니까 공소 기각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지금 어차피 뭐 법원을 눌러놓고 아직까지 그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정청래 대표가 상황 바꿨을 때 재판 재개하자 이렇게 막 나갈 수도 있죠. 요즘에 하는 걸 보면.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눌러놨다고 생각하고 임기 끝난 다음에 재판이 진행된다고 생각했었을 때 선거법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게 뭐 감옥 갈 사안까지는 아니잖아요. 큰 부담이 되진 않아요. 대장동 사건은 어떻습니까? 항소 포기시켰잖아요. 공범한테. 그것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북 송금 뇌물 사건은 달라요. 왜냐하면 공범에 대해서 중형의 유죄가 선고됐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는 재판이 재개되면 본인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본인도 그걸 알죠. 그런 상황에서 플랜 A로 가는 것이 공소 취소입니다. 공소 취소는 1심까지 할 수 있거든요.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어쨌든 나중에 여러 가지 그거 가지고 공격은 받겠지만 이 사건 자체는 없어집니다. 그거는 사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상 뭐 지난 선거도 뭐 여러 가지 뭐 저도 이기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걸고 제가 싸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곤란에 빠졌죠. 그러니까 다음으로 생각한 게 저는 조정식, 김민석 이런 분들이 얘기한 연임 개헌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더 하지 뭐. 예. 그런데 그게 플랜 B였다면 저는 이게 플랜 C인 것 같아요. 이거는 공소 기각 판결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매력은 뭐냐면 공소 취소는 1심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건을 만들어 놓고 늘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연어, 술파티 있지도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렇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어거지로 주장하면서 또 법원 판사 중에서 조금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노리고 여기서 한번 공소기각 딱 때려주면 그러면 해결되는 또 하나의 탈출구를 마련해 놓은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논의도 안 됐던 것을 갑자기 마지막 날 슬쩍 끼워놓고 사기치나요? 이거 어차피 그냥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의 관심이 보안 수사 폐지에만 쏠려 있을 때 집어넣은 거잖아요. 정치 이따위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강 교수님, 원래 공소기각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잖아요. 예, 그죠? 공소기각 근데 결정 지금 판결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설되는 조항을 놓고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보세요. 예, 뭐 오늘 뭐 끼워놓은 거니까 이게. 예, 뭐 원래 이제 우리 이 형사소송법에 뭐 여러 가지 판결이 있는데 이제 뭔가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되어 있을 때 내리는 판결 중에 하나가 이제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뭐 유죄, 무죄, 뭐 이런 게 면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소기각도 이제 형식적인 요건. 예컨대 뭐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거나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뭐 이 증거죄나 이런 것들에서 뭐 고소 없는데 뭐 이 기소를 했거나 등등입니다. 이제 과거의 규정들에 따르면 지금 뭐 새로 들어간 것들이 뭐 이제 지금 우리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하나 있고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 두 가지 사안은 이제 현재 학설상으로도 약간 논란이 있는 이런 것들도 공소기각 사유로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뭐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요. 이걸 아마 명시적으로 집어넣은 이유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박모 검사 뭐 징계나 뭐 이런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것들은 이제 바로 뭐 중대한 위법 수사 내지는 현저한 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 이걸 이제 명백히 집어넣은 이유는 바로 그런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완전히 드러나오면서 이런 걸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공표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으니까 중대한 위법 수사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웃기는 게 뭐 연어 아니 무슨 뭐 다금발이 몰라도 연어 사줬다고 그걸 자백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 자체가 대단히 유치해요. 그런데 그걸 권력 차원에서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나라가 원래 이 정도 수준의 나라였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정권이 나라의 수준을 너무 뒤로 후지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매번 이런 사례 볼 때마다 해요. 그리고 이걸 끼워놓고 싶으면 공론의 장으로 얘기를 하든가야. 그 슬쩍 끼워놓고 들켰네 미안 뺄 거예요? 긴급 체포해서 승인권 바꾼 거 뺀 것처럼요. 긴급 체포해서 승인권 바꾼 거 그때 페북에 쓰고 공격했을 때 서영교 의원이 그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쟁이 이랬어요. 저는 그 공인이 반박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쟁이라고 호기롭게 나갔으면 그걸 이렇게 슬그머니 빼면 안 되죠. 용기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슬쩍 빼버렸습니다. 대신에 이걸 슬쩍 끼워 넣은 거죠. 이게 교수님들 동의하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논의 안 하고 슬쩍 들어갈 만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데요. 예, 이 버전이 약간 달라진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요. 제가 김 박사님한테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국제연구기관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어떤 언론사에서 저한테 이제 코멘트 달려고 전화를 하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떠나서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한 분씩 여쭤볼게요. 이거 제의가 아니에요. 기자가 저한테 물어본 걸 그대로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뭐 제가 정치인은 예. 아니고 그래서 할 거다 말 거다는 뭐 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한 말씀드릴 거예요? 수 있지만 예. 할 거다는 자기가 몸담았던 정당에서 밀어붙이는데 그걸 할까요? 저는 뭐 하지 않을 거라는 데 한 표 던집니다. 예. 대표님. 그분 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밤에 X에다 썼겠죠. 만약 할 생각 있으면 이 얘기 한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별 얘기 다 하고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SK와 삼성전자의 대주주 이재명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X 같은 데서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되게 과묵해요. 그러면 뭐 그거를 글쎄요. 그러면 연임 개헌할 정도 확률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물음은 일단 민주당이 다수결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걸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과시킨다고 해도 대안은 거부권 말고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칙에서 시행을 미루고요. 당장 시행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 시행을 미루는 동안에도 다시 법을 개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수기를 하면 부칙은 근데 민주당에서 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본회의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 부칙에 그게 거부권 행사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께서는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셨으니 국회가 일단은 먼저 해결을 해야 최후 수단으로서 거부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뭐 부칙 얘기 나오니까 또 개헌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잘 아실 텐데. 근데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에서도 이 보안수사권 존폐 문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조차 50%를 훨씬 넘었습니다. 존속시켜야 한다는 거. 예, 말씀하시죠. 제가 이 사안이 벌어질 때 너무 장윤기 사건 같은 끔찍한 사안만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이 제도를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구의 변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 무슨 절도라든가 여러 번 절도라든가 이런 걸 구속됐다고 생각해 보자고 경찰에서요. 그러면 일단 조금 장소라든가 이런 거에서 애매하게 얘기하거나 조금 더 얘기하라고 할 거예요. 더 자백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보강 증거를 많이 안 하거든요. 경찰 단계에서. 그러면 지금은 구속 기간은 경찰에서만 늘리게 해놨더라고요. 검찰은 없고. 그런 다음에 경찰 그거 끝난 다음에 송치되면 그런 다음에 검사한테 가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 어차피 검사가 조사를 못해요. 한 구속 기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탄원서로 나는 사실 그때 내가 사실 다른 곳에 있었고 그곳에 CCTV를 까보면 내 얼굴이 나올 거야. 이렇게 탄원서를 하나 쓰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소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과거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구속기간을 연장해도 되고 그걸 가지고 까보면 되잖아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CCTV를 그 검사는 보안 수사를 통해서 까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록과 이 사람의 신병 자체를 다시 경찰로 보내야 돼요.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사건 자체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갔다 오는데 기본 3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하루 만에 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안 돼요. 시스템상. 그럼 기록까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었을 때 구속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검사는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면 보안수사에 의무가 있으니까 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얘가 분명히 장난친 걸 알면서 풀어주지 못하고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밤새서라도 자기가 직접 까보고 CCTV 까보고 여러분이 SBS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검사가 직접 나가서 CCTV 열어보기도 합니다. 왜냐? 자기가 안 하면 자기 사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아니 그럼 아직까지 증거가 부족하니까 구속기간이 지나면 이 사람을 구속 취소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너무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제가 변호사면은 그렇게 조금 틀리게 얘기하거나 아니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확인 안 한 상태에서 기소하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기소를 못 해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그런 식의 CCTV나 어떤 등기부 열어보는 것조차도 차기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록을 절로 보내야 돼요. 구속사건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관여하는 그 법제 관련이라든가 만드는데 좀 관여하던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당장 문제될 텐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대표님 그러네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시뮬레이션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단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못 나오냐면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철학적인 질문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저도 이럴 때 어떻게 지금 규정대로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책임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잘못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흉악범이면 나가서 피해자를 해코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구속 취소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의 상황을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설명해야 되는데 안 온 겁니다. 그래놓고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저도 제일 안타까운 게 나오지 않은 것, 법무부 쪽이나 민주당 쪽에서 나오지 않은 것,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역지사지할 수도 있고 또 얘기도 들어봐서 이거 맞으면은 그렇게 이게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러지는 않고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지금 거의 무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에 쫓기듯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 이러니까 사실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시간이 거진 다 됐으니까 한 분씩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한 의원님 필리버스터도 하시죠? 아까 기사 봤는데. 시켜주면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필리버스터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정말 어떤 결과물은 없을 확률이 높고 하나의 저항 수단에 불과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좀 제가 부탁을 드릴 텐데요.
뭐 얼마든지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됩니다. 먼저 김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국회와 정부 모두 민심을 좀 무서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민심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민심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상식적인 소망 아닙니까? 그럼 이를테면 수사 보안에 대한 민심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고 피해자가 됐을 때 누가 한 번이라도 좀 내 얘기를 더 들어줬으면, 내 사건을 좀 한 번만 살펴봐 줬으면 하는 소박한 소망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안심이 될 테니까. 근데 예컨대 어느 정권이든 정부든 간에요, 그런 소박한 부동산 민심을 야, 부동산은 축제 수단이 아니야,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민심을 무시했다가 다 큰 코 다쳤죠. 수사부한 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 기관인 줄 알아? 조금이라도 권한을 주면 다시 수사 원복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을 타이르는 건가요? 협박을 하는 건가요? 불안을 조성하는 건가요? 저는 이 수사 보안에 관한 소박한 민심, 이것을 좀 무서워하고, 그렇다면 국민의 진짜 대표자로서 입법에 좀 더 신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오늘 그 얘기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우리 김 부원장님의 이제 민심을 얘기했지만, 저는 그 헌법과 법리를 좀 지켜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상 있네 없네 논란이 있지만 저는 있다고 보고, 뭐 그건 분명히 그 이제 검찰총장도 있고 뭐 압수수색 영장 다 헌법에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수사가 아니면 도대체 그게 뭔지 전 모르겠어요. 뭐 40년 50년 형사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압수수색 체포 구속이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또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교과서가 다 그건 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헌법을 지켜라는 얘기 하나 하고, 아마 그 법을 통과시키는 입장에서도 헌법의 위반 문제는 아마 머리에 조금은 걸렸나 봐요. 뭐 잘 아시다시피 공소청법에 보면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게 제 6조 1항입니다. 도대체 공소청의 장이 공소청장이 아니고 검찰총장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애처로운 생각도 들면서 정말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오로지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따라 해야 됩니다. 적정 절차에 따라서 신속한 실체 진술의 규명,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소송법 개정을 검토를 해야지, 무슨 권한의 분배라든지 이런 식의 접근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소송법의 개별 규정은 우리 그 한 의원님 말씀하신 뭐 그 긴급 체포의 사후 승인 뭐 이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 조문에 있습니다. 수사도 못하는 검사가 구속을 10일씩 해야 되나요? 저는 그것도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를 못하는 검사가 뭐 공소제기업을 결정하는데 10일씩 끌어안고 연구를 할 일이 있을까? 뭐 이런 그런 이제 이 사소한 조문 등등 포함해서 어느 변호사님이 우리 같이 있는 그 단톡방에다 그 소송법 얘기를 쓰면서 소송법에 보면 검사가 압수수색 검증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수사상 증거 보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검사가 지금 당장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면 그 증거가 없어지거나 뭐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이제 공판기일 전에 그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이제 수사상 증거 보전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쓰셨더라고요. 도대체가 수사를 못하는 검사가 압수수색 검증을 청구할 수 있다? 참 이게 우리 한 의원님 누차 말씀하셨지만 나오신 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지만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안타깝고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분께 민주당을 너무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냥 만든 겁니다. 어떤 신모 원료가 있어서 뭘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하고 이런데 못 나오는 겁니다. 이거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저는 좀 디테일해서 몇 가지 나온 김에 기록상을 말씀드리죠. 이의 신청 이거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저는 좀 디테일해서 몇 가지 나온 김에 기록상을 말씀드리죠. 이의 신청 확대 같은 피해자의 개입권을 늘리는 게 무슨 솔루션의 하나로 생각하는데, 범죄와 싸워야 하는 건 국가지 피해자가 아니에요. 왜 피해자한테 떠넘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피해자가 불송치 입장을 받는 것은 이의 신청을 받을 때 옛날 검찰이 하던 것처럼 무혐의 입장을 길게 쓰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증거가 불충분해서 불송치함을 통지합니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다고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는 마음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건 국가인데 왜 피해자 보고 범죄라고 싸워야 합니까? 범죄와 싸워야 하는 건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수사 보안 수사 요구할 때 불이행 시 제재를 강화했다라는데 강화 별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검찰 입장에서 경찰에다가 무슨 교체라든가 징계 요구권 이렇게 하는데 그거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관 간의 어떤 자존심 싸움과 조직 논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런 징계 요구 나왔을 때 우리는 생각이 달라. 이렇게 되면 그건 훈장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가 왔고, 그러니까 별로 그런 게 활용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기관 간의 문제, 조직 논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청주 형제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CCTV를 까봐라. 경찰이 검사가 9개월 동안 요구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죽인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모든 사건에서 CCTV를 다 까봐야 됩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생활 보호의 문제도 있고 보기에 그것까지 보는 거는 굳이 다른 사건에다가 쓰는 그 정렬로 옮기는 게 낫지, 그런 판단도 무조건 틀리다고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에요. 제 말은 경찰이 검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본질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단계에서 그렇지만 검찰이 맞을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검사가 직접 해보는 게 누구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는 피해보는 사람이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도 그냥 검찰권에 씨를 말렸다. 이 돼지머리 하나를 올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얘기도 해요. 영장 청구권이 어차피 검찰에 있으니까 경찰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진짜 사기치는 소리인 게, 영장 청구권은요, 경찰이 과잉 수사하는 것을 견제하는 권한이에요. 막 사람 잡으려고 그러는데 영장을 좀 기각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안 수사는요, 경찰이 안 하려고 할 때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영장 청구권으로 어떻게 보안 수사를 대체하죠? 이건 말장난인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모르거나 사악하거나. 저는 그냥 모르고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말씀드리죠. 이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뭐예요? 없습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당 일각의 복수심? 전 그 복수심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사건, 한명수 사건, 그게 뭘 복수해야 할 대상이에요? 안 받았어요? 안 했어요? 그걸 돌아갈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그 복수를 왜 엄한 피해자들한테 합니까? 이거 임무를 덜어주면 검찰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요. 왜 피해자들이, 그리고 잠재적으로 범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민주당의 알량한 복수의 상대가 돼야 합니까? 저는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정상화시키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걸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한 말씀 좀 드리면은 오늘 이제 토론회에서 봤듯이 이러한 악법은 무조건 막아야지 됩니다.
이재명 정부와 또 거대 여당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우리가 이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한동훈 의원을 필리버스터에 참가시켜 주십시오.